안녕하세요,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고 하면 제가 저번에 구입했던 아이폰 XS에 관해서 좀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은 제가 전반적인 아이폰 XS에 관해서 누가 구입하면 좋을지, 그 다음에 누가 구입하면 좀 별로일지, 내가 아이폰을 XS로 넘어가는 게 잘하는 짓일까,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좀 여러가지 수다를 떨 거기 때문에 출근을 하실 때 아니면 퇴근을 하실 때 그냥 귀에 꽂고 편안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은 아이폰 7 플러스 제품을 한 2년 정도 쓰다가 아이폰 XS로 넘어왔습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만족스러웠고, 그리고 이 제품으로 영상 촬영도 해서 유튜브에 올려봤습니다. 그 링크는 이 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빨리 넘어왔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폰 XS에 관해서 좀 들어오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을 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서 아이폰 XS로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다, 아니면 굳이 핸드폰을 바꿀 필요 없이 일단은 쓰다가 한 내년에 나오는 폰을 보고 갈아타도 좋을 것 같다, 좀 이런 조언들을 좀 많이 해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은 아이폰 XS를 사게 되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. 당연히 얼리 애더터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웠고, 이미 저처럼 이렇게 해외 직구로 구입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저처럼 아이폰 7 플러스 그 이하 제품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좀 이전 버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번 아이폰 XS로 넘어가게 되면 이전 작 아이폰 X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요즘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들을 좀 되게 많이 찍잖아요.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니거나 DSLR까지 좀 부담스러워서 나는 스마트폰 여기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로 충분히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XS로 넘어갔을 때 보다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제품으로 넘어갈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무선 충전 폰이 계속 나오긴 했었지만,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바로 전 단계 한 10부터 나왔잖아요. 그래서 아이폰 제품을 꽤 오래 사용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아이폰 XS로 넘어오게 되면 무선 충전에 대해서 이 제품이나 아니면 전 단계인 아이폰 X 충분히 만족스럽고 좀 많이 편리함을 좀 느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내 삶이 다른 것보다 스마트폰이랑 함께하는 삶이 좀 더 많으신 분, 만지작 거리거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 화면을 잠금 해제하고 알림이 왔나 안 왔나, 아니면 여기에 좀 재미난 기능들이 없나, 좀 이런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XS 제품에서 충분히 재미있는 기능이나 요소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카메라 쪽에서도 되게 재밌는 기능이 생겼고, 그 다음 이 전작 아이폰 X에서부터 이어져 온 미모지라든지 좀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재미 요소들을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굳이 아이폰을 추천하지 않는 그런 분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아이폰 8과 그 다음 아이폰 X이 나왔죠.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넘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.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쓸 곳이 없다, 그러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아이폰 8과 10을 좀 더 1년 쓰고 내년에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추이를 보고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아이폰 8과 10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. 오히려 안정성이라든지 좀 이전에 부족했던 기능들을 살짝 채워주는 느낌?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경험을 하시고 나서 다음 차기작을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셀카를 좀 즐겨 찍으시는 분들, 사진은 상관없지만 특히 동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아이폰 XS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전작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전면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찍게 되면 좀 넓은 화각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내 얼굴이 전체적으로 잡혀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아이폰 XS에서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갔는지 좀 영상을 찍게 되면 얼굴이 크롭되는 형상이 나와가지고 성인 남자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야 좀 간신히 좀 영역이
들어오는 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뭐 셀카를 찍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성분들이 뭐 상대적으로 많은데 아이폰 XS는 그게 무척이나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아직 할부가 많이 남아 있거나 그 다음에 뭐 돈의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XS로 갈아타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혁신적으로 뭐 여기서 홀로그램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집어 던졌는데도 뭐 망가지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특출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제서야 스마트폰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졌구나 이 수준입니다. 딱. 그래서 굳이 뭐 160만원 아니면 200만원 선에서 내가 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아이폰 XS를 가져야 할까?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아이폰 7 플러스에서 XS로 넘어왔는데 분명히 아이폰 7 플러스는 큰 제품인데 무게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. 좀 생각보다 이 제품이 좀 많이 무겁다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오히려 뭐 가벼운 폰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로 갈아타고 나서 좀 더 후회가 많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폰을 여자친구와 커플폰으로 이제 맞추게 되었는데요. 아이폰 뭐 10 이상, 뭐 XS 포함해서 커플폰으로 좀 사용하기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. 어떤 기능이냐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미모지라는 기능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커플폰으로 뭔가 폰을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XS로 넘어가게 되면 좀 커플끼리 재밌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? 좀 그런 생각에서 만약에 커플폰으로 선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이폰 10이나 아니면 아이폰 XS로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아이폰 XS를 구입하면 괜찮을 것 같은 사람 아니면 굳이 구입할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가지고 제 주관적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. 이것저것 뭐 엄청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금액이 뭐 150만원 그 다음 200만원 뭐 그 사이 정도인데 이 금액을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스마트폰을 선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뭐 노트북을 한 대를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는 그만큼 큰 금액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고른다라고 하면 뭐 아이폰 XS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들을 고르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샀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걸 사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름, 케이스, 무선 충전기,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, 그 다음 추가적인 액세서리 뽐뿌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158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지금 지출이 이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단순히 핸드폰 금액만 보기보다는 그 이후에 빠져나갈 금액까지 같이 생각해서 고려해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재미난 정보와 재미난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